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긴 생방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MBC 기자가 한국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폭로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본 한국은 달랐다. 미국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이 발언은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됐고 역대급 시청률과 함께 순식간에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 기자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뉴욕에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에서 시작됐답니다. 저는 MBC 뉴스 기자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뜨거운 사막도 얼어붙은 산도 붐비는 도시도 작은 마을도 가봤죠.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커피를 3잔째 마시며 야구 경기 결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인 메리 존슨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당신을 한국에 보내야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어요. 급하게 메모장을 꺼내들고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임무였어요. 미국과 한국의 삶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건데 한국의 나쁜 점만 찾으라는 거였죠. 메리는 한국을 그렇게 완벽한 나라로 보는 미국인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존, 사람들은 한국을 멋진 휴대폰, K-팝 음악, 맛있는 음식이 있는 놀라운 나라로 봐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곳의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완벽할 순 없어요. 진짜 진실을 보여주세요. 진짜 진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정말 성공 뒤에 무언가 어두운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틀 동안 한국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걸 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 대해 배웠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술 회사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K-팝 영상도 몇 개 보고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 단어도 익혔답니다. 짐을 싸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다는 설렘도 있었고 남의 나라에 나쁜 것만 찾으러 간다는 불편함도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사람들 말처럼 좋은 곳이면 어떻게 하죠? 비행기 떠나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생각했어요. 진짜 기자라면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사가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면요? JFK 공항에 3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한국인 가족들이 체크인하는 걸 봤어요. 평범했어요. 졸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편한 옷을 입은 조부모님들, 헤드폰을 끼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젊은이들. 꼭 미국인 가족 같았답니다. 긴 비행 동안 김이라는 한국인 사업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영어를 잘하셨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너무 친절하셔서 계속 간식을 주셨어요. 구운 견과류, 말린 김, 초콜릿 캔디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한국에 처음 오시나요?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왔어요. 오, 잘 됐네요. 한국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거든요. 친절한 사람들이요? 상사가 찾으라고 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공항은 거대했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리벽이 곳곳에 있었죠.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반짝였고 창문은 빛났어요. 쓰레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표지판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죠.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고 자동 변기도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든 남자분이 무거운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리기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젊은 남성 2명이 달려와 도와드렸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린 거죠. 그 어르신은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셨어요. 이게 메리가 제게 찾으라 했던 진짜 진실이었을까요? 택시로 공항을 떠나며 머릿속엔 온통 의문뿐이었어요. 기사님은 정중했고 차도 깨끗했어요.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표지판도 잘 되어 있었죠. 멀리 보이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인상적이었답니다. 상사의 말이 계속해서 되뇌어졌어요. 진짜 진실을 찾아라. 어두운 면을 보여줘라.
완벽한 건 없다. 하지만 제가 본 모든 게 좋았어요. 어쩌면 너무나 좋았죠. 이게 모두 쇼일 뿐일까요? 한국이 방문객들을 위해 꾸며낸 모습일까요? 이런 의문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저를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그리고 기자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곧 발견하게 될 진짜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서울 호텔의 자동문은 신기했어요. 다가가기도 전에 열렸거든요. 대리석 로비는 밝은 불빛에 반짝였고 직원들은 정말 깊이 인사했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은 양손으로 객실 키카드를 건넸어요. 보물처럼 그렇게 말이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미스님. 편안한 숙박 되세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친절함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상사가 찾으라 한 쇼의 일부였을까요? 20층 방에서 짐을 풀고 비밀 장비들을 침대에 펼쳤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 펜 모양의 녹음기, 카메라가 달린 안경까지. 내일부터 실험을 시작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니 서울 스카이라인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자동차들이 거리를 부드럽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분주히 걸어다녔죠.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실험 계획을 짜느라 머리가 복잡했답니다. 한국이 뭔가 나쁜 걸 숨기고 있다면 카메라에 담아야겠죠. 노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실험 1, 사람들 많은 곳에 지갑 떨어뜨리기. 실험 2, 카페에 비싼 노트북 두고 가기. 실험 3, 지하철에서 넘어지는 척하기. 실험 4, 사람들이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기. 다음날 아침 로비에서 조수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실험 도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가짜 돈으로 채운 지갑 5개, 리얼하게 보이게 신용카드랑 가족 사진도 넣었죠. 카페 실험용 노트북도 3대나 있었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구역이었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10대들, 셀카를 찍는 관광객들, 여러 나라 말로 외치는 상인들.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매운 떡볶이, 치킨, 달콤한 와플. 에밀리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저는 첫 번째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트렌디한 화장품 가게 근처를 선택했어요. 매분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어린 여자들이 쇼윈도를 구경하고 친구들이 수다 떨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주머니에서 가짜 지갑을 꺼내 휴대폰을 보는 척했죠. 그리고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5만 원짜리 가짜 돈이 펄펄 날렸어요. 약 50달러어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누군가 돈을 주워갈까? 아니면 무시할까? 10걸음, 20걸음, 30걸음. 잠깐요. 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홍 코트를 입은 대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가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죠. 포니테일이 팔랑팔랑 흔들렸답니다. 숨이 차서 제게 도착했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영어로 더듬더듬 말했죠. 지갑을 건네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살짝 인사하고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모두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에밀리에게 돌아오면서 표정을 숨기려 애썼어요. 속은 혼란스러웠답니다. 예상했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실험 준비됐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다른 거리 모퉁이로 옮겼어요. 이번엔 회사원들 근처에 지갑을 떨어뜨렸죠. 고급 양복 입은 남자가 즉시 주웠어요. 주인을 찾으며 둘러보더니 저를 보자 인사하며 양손으로 건넸습니다. 이게 당신 것 같은데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점심시간까지 5번 다른 장소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경우에 누군가 돌려줬어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없었죠.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속이 불편했어요. 음식 냄새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죠. 착한 사람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건가요? 오후엔 다음 실험으로 넘어갔어요. 카페 노트북 실험. 강남의 트렌디한 카페 3곳을 골랐어요. 첫 번째는 가죽 의자와 모던 아트가 있는 고급 카페였죠.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5분 후 화장실로 갔어요. 비싼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요.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했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10분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테이블 옆을 지나갔죠.
카페 직원이 주변 테이블을 닦았어요. 학생들이 숙제 얘기로 시끌벅적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트북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죠. 손님 조심하셔야겠어요. 비싼 컴퓨터인데요. 이 한국인들의 친절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카메라를 의식한 연기였을까요? 해 질 무렵까지 새 카페를 다녔습니다. 모든 곳에서 노트북은 안전했어요. 한 카페에선 손님이 제 커피컵을 노트북에서 멀리 옮겨 놔주기까지 했답니다. 저녁에 에밀리와 함께 영상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영상에는 정직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도는 없었어요. 무례함도 없었고요. 완전한 정직한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내일이 진짜 테스트였어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실험. 분명히 사람들이 피곤하고 붐빌 때야말로 본성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사가 보고 싶었던 어두운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죠. 내일의 지하철 실험이 진실에 대한 제 모든 이해를 뒤흔들 거라는 걸요. 서울 지하철의 출근 시간은 완벽한 춤 같았어요. 오전 8시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도 밀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죠. 바닥에 색깔줄이 승객들을 안내했고 모두가 열차에 탈 때 줄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이런 혼잡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홍대역에서 몰래카메라 안경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근처에서 두 번째 카메라로 대기했죠.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붐빌 때야말로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곳에서야말로 한국인들의 무례함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열차가 쑥 다가왔어요. 지하철 직원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안내했죠.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에 승객들이 올라탔어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도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웠었죠. 열차가 도착하면 문 근처에서 넘어질 거예요. 한국인들이 진짜 이기적이라면 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저를 밟고 지나가 좌석을 차지하려 들 거였어요. 그들의 이기심을 증명할 증거가 될 거였죠.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 앞에 선 다음 넘어지는 척했죠. 앞으로 쓰러지며 서류가 흩어지고 커피도 거의 쏟을 뻔했어요. 그 다음 일은 완전히 충격적이었어요. 즉시 여러 손들이 제게 닿았죠. 회색 양복 입은 사업가가 팔을 잡았어요. 파란 머리 청소년이 다른 팔을 잡았고요. 한복 입은 할머니는 커피가 쏟아지기 전에 받아주셨답니다. 괜찮으신가요? 사업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세 명이 즉시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류를 모아주었어요. 망가진 게 없는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건네주더군요. 아기띠를 한 젊은 엄마는 자리가 필요하냐고 물었답니다. 심장이 두근댔어요. 넘어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친절함 때문이었죠. 예상했던 이기심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열차가 움직이며 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파란 머리 청소년과 같은 학교 친구들이 노인분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어요. 유아차를 끌고 탄 여자가 올라오자 여러 명이 즉시 들어주려 했죠. 열차는 정어리통 같았지만 모두가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불평 없이 붙어 섰죠. 남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다음 역에서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좀 더 과격하게 넘어져야겠죠. 첫 번째는 우연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넘어졌어요. 이번엔 카메라 가방을 떨어뜨렸죠. 또다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도와주었습니다. 10대들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주었고요.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분은 제가 자리에 앉으라고 고집하셨어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에밀리가 번역해주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승객들도 받으라고 권했죠. 젊은 회사원은 다친 무릎에 붙이라며 밴드를 건네주기까지 했어요. 사실 다친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음 2시간 동안 수많은 작은 친절들을 받습니다. 엎질은 우유를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닦았어요. 모든 역에서 문을 잡아주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비켜주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먼저 내리게 해줬어요. 한 번은 승객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주운 사람이 즉시 큰 소리로 한국어로 알렸죠. 몇 분 안에 주인을 찾았답니다. 가지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모든 장면에 예의 존중, 진심 어린 배려가 있었죠. 정오쯤엔 속이 불편해졌어요. 멀미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죠. 진짜 착한 사람들의 평판을 망치려고 하는 걸까요? 내 카메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어둠을 찾고 있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 에밀리와 함께 영상을 조용히 봤습니다. 5시간 분량의 영상엔 친절함만 가득했어요. 무례함은 없었죠. 도둑질도 없었어요. 완전한 존중만 있었답니다. 존, 에밀리가 마침내 말했어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모든 것이 상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죠. 한국의 진짜 진실은 제가 찾으라고 들은 것과 매우 달랐어요. 하지만 본사의 압력은 계속 높아졌어요. 오후엔 화난 이메일들이 왔죠. 우리가 논의한 콘텐츠는 어디 있어? 논란이 필요하지. 여행 홍보가 아니야. 어두운 면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취소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식은땀이 났어요. 가짜 사건을 만들어야 할까요? 영상을 조작해서 잘못 보이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본 것을 보고해야 할까요? 내일은 가장 어려운 실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동네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거였죠. 여기서도 나쁜 행동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야 할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상사들을 실망시키거나. 진짜 진실은 발견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상사의 전화는 날이 갈수록 더 크고 화났어요. 수요일 아침 메리가 보낸 문자에 손이 덜덜 떨렸죠. 존, 당장 부정적인 걸 찾아내. 안 그러면 다른 기자를 보낼 거야. 호텔 방에서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만 가득한 영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얀 배달 트럭들이 교통 속을 빠져나가며 음식점에 음식을 실어 날랐어요. 남색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학교로 가며 웃고 떠들더군요. 이게 다 연극일까요? 임무는 명확했어요. 동네를 방문해서 10대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촬영하는 거였죠. 상사는 틀림없이 무례함, 게으름, 심지어 학대까지 발견하리라 확신했답니다. 쇼핑가에서 떨어진 종로구 동네를 선택했어요. 좁은 골목에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오래된 아파트 옆에 새 건물들이 섞여 있었죠. 주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간장 냄새와 낡은 오토바이 매연이 섞여 있었답니다. 에밀리와 저는 노인들이 종이박스를 모으는 작은 골목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무례한 장면을 기대했죠. 10대들이 힘든 일을 하는 노인들을 비웃거나 최소한 완전히 무시할 거라고요. 오후 3시쯤 학교가 끝났어요. 교복 입은 10대들이 동네로 쏟아져 나왔죠. 느슨하게 맨 넥타이, 주름진 셔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컬러풀한 운동화, 파란색 띠가 들어간 세련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10대들이었죠. 쿨하고 자신 넘치고 약간 반항적인. 그때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80세쯤 되어 보이셨는데 자기보다 2배나 큰 수레를 가파른 언덕에서 끌고 있었어요. 납작하게 누른 종이박스, 플라스틱병, 캔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가느다란 팔로 힘겹게 끌며 몇 걸음마다 멈춰 숨을 고르고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답니다. 모퉁이에서 10대 소년 둘이 나타났어요. 찢어진 청바지와 큰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하나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대화에 완전히 빠져 웃고 떠들고 있었답니다. 몰래 카메라를 그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을 비웃을 거였죠. 마침내 상사가 원하는 부정적인 장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든 소년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친구를 팔꿈치로 찔러 할머니를 가리켰죠. 망설임 없이 두 소년 모두 할머니에게 조깅으로 달려갔답니다. 무거운 가방이 등에서 펄떡펄떡 튀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더 큰 소년이 존댓말로 외쳤어요.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이 술의 앞을 잡고 다른 소년이 뒤에서 밀었죠. 두 명이 힘을 합쳐 무거운 짐을 가파른 언덕 위로 쉽게 끌어올렸어요.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웃으면서 옆에서 따라가셨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종이박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확인했죠. 할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비닐에 쌓인 찐떡 2개를 꺼내셨어요. 고맙다 얘들아. 학교 생활 열심히 해. 소년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가시는 걸 확인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대화를 계속하며 걸어갔어요.
한 소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더니 가벼워진 짐을 할머니가 잘 끌고 가는지 확인했죠. 할 말을 잃었어요.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담았지만 찾고 있던 장면은 아니었답니다. 이런 패턴이 오후 내내 반복됐어요. 오후 4시 교복 입은 여학생 둘이 노인분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4층까지 들어드렸어요. 감사의 표시로 주시려는 돈은 거절하더군요. 오후 5시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게 게임하던 10대들이 좁은 인도를 지나가는 노부부를 위해 게임을 멈췄어요. 인사하며 비켜주었답니다. 오후 6시 10대 여학생이 메뉴판을 읽기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봤어요. 글자가 너무 작았거든요. 조용히 다가가 메뉴를 읽어드리며 예산에 맞는 음식을 고르도록 도와드렸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존중, 친절, 진심 어린 배려가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보고 있어서? 숨겨진 카메라를 의심해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일까요? 길 건너편 커피숍으로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영상을 검토했어요. 모든 클립이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었죠. 젊은이들이 망설임 없이 노인들을 돕는 모습만요. 끝이야. 에밀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어둠을 계속 찾을 수 없어. 그날 저녁 휴대폰이 더 많은 압박 메시지들로 진동했습니다. 방송국은 논란이 필요해. 시청률이 갈등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든지 직장을 잃든지. 혼자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한 화면에는 할머니의 자전거 타이어를 고쳐주는 10대들 영상이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내 임무를 취소하겠다는 본사 이메일이 있었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상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짓을 계속 찾을지 아니면 그들을 실망시킬 진실을 보고할지. 대학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울렸어요. 진실이 항상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중요하지. 그날 밤 잠을 설쳤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릴 거였죠. 어쩌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요. 더 중요한 건 도착 이후 계속 괴롭히던 질문에 마침내 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 결정의 날 아침이 너무나 빨리 다가왔어요.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줄무늬를 그렸죠.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제가 모은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도움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만요. 폰이 다시 울렸어요. 메리의 음성 메시지는 명확했답니다. 존, 오늘 당장 부정적인 영상을 보내. 안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앞의 선택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널리스트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죠.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에밀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함께 진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려받은 모든 지갑, 지켜진 모든 노트북, 지하철에서의 모든 친절한 행동, 노인을 돕는 모든 10대들의 모습들을요. 클립들 사이에 전환을 만들고 각 실험을 설명하는 명확한 나레이션을 추가했답니다. 영상은 아름다웠어요. 서로를 걱정하는 사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사회, 정직이 예외가 아닌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어요. 오후 2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긴급 생방송을 한다고 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제 발견을 발표해달라고 했죠. 미국과 한국 사회를 비교하는 특별 보고서요. 수백만 명이 시청할 거였어요. 발표 자료에 비디오 파일을 첨부하며 손바닥에 땀이 났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앵커가 저를 소개할 때 카메라 조명이 얼굴에 뜨겁게 느껴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집중 조사를 마친 존 스미스입니다. 입안이 말랐지만 계속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비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조정실에서 제 영상을 재생했어요. 지갑을 돌려주는 영상이 화면에 떴고 노트북을 지켜주는 모습, 지하철에서의 친절함, 조부모님을 돕는 10대들의 모습이 이어졌죠. 각 장면을 나레이션하며 실험과 결과를 설명했답니다. 우리가 진행한 모든 실험에서 떨어뜨린 모든 지갑, 방치된 모든 노트북, 연출된 모든 넘어짐, 젊은이들 행동의 모든 관찰에서 동일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회적 책임감과 친절함을 보여주었어요. 스튜디오는 고요했어요. 제작진이 급히 노트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이건 그들이 원하는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아니었죠. 저널리스트로서 제 일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누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한국이 신뢰와 존중이 기본 가치인 사회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죠. 어떤 사회도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카메라가 꺼지자 혼란이 일어났어요. 상사가 얼굴이 빨개진 채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걸 망쳤어. 이건 문제점들에 대한 거였지 칭찬이 아니야. 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걸 보도했어요. 그게 저널리스트가 하는 일이죠. 그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제 정직함을 칭찬했고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담을 공유했답니다. 다른 이들은 제가 순진하다며 잘 짜여진 연기에 속았다고 비난했죠. 방송국 임원들은 분노했어요. 제 영상을 다르게 편집하겠다고 협박했고 다큐멘터리를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중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가 메시지들로 폭발했죠.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정직한 저널리즘이 더 필요해.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 며칠 안에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 방송국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만든 그대로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로 동의했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실을요. 직장은 지켰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양심이 온전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몇 달 후 이 이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진짜 찾은 건 정직과 친절을 중시하는 사회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도 그런 가치들을 중시할 용기를 찾았답니다. 제가 찾아낸 진짜 진실은 정직하게 바라볼 때 현실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최고의 이야기가 어둠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빛을 밝히는 거죠. 다음 달은 한국으로 다시 갑니다. 문제점을 찾는 의심스러운 조사자가 아니라 배려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 나라의 손님으로요. 이번엔 제 아이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들이 실천하는 친절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고 싶어요. 혹시 미국도 한국의 진짜 진실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상호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진 사회가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국의 최악을 찾으러 갔다가 최고를 발견한 이야기예요. 진짜 진실이 예상된 이야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배운 이야기죠. 한 미국 기자의 여정이 진정성이 논란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이야기랍니다. 존 스미스 MBC 다큐멘터리 기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